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릴 거고, HMM이 좀 빠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운 쪽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들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은 다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HMM 분석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정말로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거의 뭐 두산중공업 영상을 찍은 사람들 중에 제가 거의 많지 않나? 작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뭐 비공식이지만 한국 기네스급에 올라갈 정도로 제일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면은 제가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처음에 작년 말부터 시작을 해서 12,900원에서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3만원의 목표가를 놓고 정리를 하고 여기서 또 먹고 그리고 또 먹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자, 인벨로프 이거 세팅 해 놓으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여기 중선 살짝 위부터 중선 아래 살짝 아래 이 정도 위치에서는 여러분들이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시라고 단타로 들어가기에 굉장히 좋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에는 오늘 또 상승이 나오고 여기 상단 딱 띵 맞고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단타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뭐 시장 자체를 놓고 보면은 원자재 관련해서도 또 상승이 나오는 부분, 제가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 8만원에 갖고 계신 분들, 제 영상을 보시고 8만원에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이라도 일단 빼서 포스코를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뭐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3% 이상의 뭐 상승이 나오면서 수익을 어느 정도 챙겨 놓고 다시 한번 삼성전자를 와도 8만원이에요. 삼성전자가 8만원. 그만큼 여러분들이 자금에 있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생각을 하고 굴려서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수익 자금이 틀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8만원 부근에서 삼성전자 사놓고 물 떠놓으신 분들, 언제 가나 기다리신 분들, 결국에는 현금 자체를 효율적으로 못 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포스코 다시 한번 눌렸을 때 또 VIP 방에서는 얼마에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도 좀 오셔가지고 같이 보시면서 좀 편안하게, 포스코 같은 거는 뭐 초보자분들이나 뭐 직장인분들이 뭐 3% 4%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고려 아연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추가적으로 1%대 뭐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뭐 급하게 볼 필요도 없고, 그리고 대유 AP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9%대 9,510원까지 올라갔던 부분이 있는데, 자, 자동차 종목 관련해서 대유 AP 제가 정말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왜 말씀을 드렸냐, 지금 매출액 대비했을 때 매출액이 작년도 1718억 원, 그리고 올해 1분기가 429억 원인데 시가총액이 969억 원, 이거는 너무나도 저평가받았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셨으면 충분히 뭐 수익적인 부분 따라올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자, VIP 지금 뭐 1개월 하시면은 33만원, 2개월 하시면은 44만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방은 이제 소수만 받아요. 소수만 받고 확실하게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받고 있기 때문에 좀 확실하게 수익 내실 분들만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소수 정해, 왜냐? 너무 많으면은 제가 부담스러워서 리딩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소수 정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을 드렸던 게 원자재 관련 이런 종목을 보시라고,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라고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하게 뭐 2개월 3개월 오르고 빠진다라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올랐을 때 또 수익 내고 눌렸을 때 다시 또 들어갈 수 있는 게 원자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적은 좋은데 저평가받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자재 관련해서도 VIP방 같은 경우에는 KG 동부제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수익이 같이 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좋잖아요. 원자재 관련해서 눌리면은 여러분들 이거는 또 들어갈 거예요. 뭐 이거를 뭐 지금에서 와서 뭐 끝났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아직 시장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시장 빠진 거에 비해서 계속해서 좀 수익 인증이 나왔는데,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좀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차트적인 너무나도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었다라고 보면은, 아이고. 자, 차트적으로 이거를 왜 사야 되는지 VIP 방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뭐 오늘 21만 2천원까지 가면서 충분히 여유롭게 상승이 나왔고 수익을 걷어냈는데, 그러면은 이런 종목 차트 유형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좀 파악을 하시고, 이거를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소수정예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뭐 하루라도 빨리 오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미국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상승이 나왔어요. 상승이 나왔는데 우리가 핵심적으로 좀 봐야 되는 거 여러분들한테 좀 팁을 드리면은, 다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은 어제 RSI, 이 RSI 지표를 보게 되면 어제 부근까지도 30.88 부근까지 왔었던 부분이 있는데, RSI 지표를 통해서 현재 주가의 위치를 좀 여러분들이 뭐 판단을 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RSI 지표상 30 이하로 진입을 하면은 언더슈팅 구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분할적으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되는 타이밍이다 라고 보면은, 결국에는 어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서 오늘 수익적인 부분이 편안하게 쫓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여러분들이 주가가 하락을 하면은 그것에 따라서 좀 결과를 해석을 하고, 무엇 때문에 뭐 하락을 했다라고 하니까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그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해석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포인트적으로 봐야 되는 게 이 가격론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가격론 입장에서 보면은 주가가 싸다 비싸다 이걸로 여러분들이 결론을 지으시는 것보다도 기업의 실적 대비 싸다 비싸다 결론이 지어지기 때문에 짜잘한 이슈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고, 물론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 대해서 큰 그림의 중심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만 결국에는 이것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대유 AP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오늘 추가적으로 가잖아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좀 시장을 보게 되면은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테이퍼링에 대해서 이슈가 굉장히 많았던 부분이 있는데, 자, 오늘 뭐 헤드라이트 메인 기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긴축 우려 지나쳤나 하고 다우 상승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내려가면은 내려가는 이유를 찾고 올라가면은 올라가는 이유를 찾아서 해석하는 게 언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라든지 테이퍼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 결국에는 둘 다 실질적으로는 호재예요. 왜냐? 경기가 회복이 되고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하고 물가 상승을 선제적으로 방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봤을 때 실질적으로는 호재지만 어떤 종목을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뭐 환율의 변화 때문에 환차손을 고려를 한 뭐 외인이 일시적으로 매도는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짜잘짜잘한 거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시는 것보다도 큰 그림에 대해서 중심을 제대로 잡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면은 지금 시장에 대해서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이해를 무조건적으로 하시고 중심을 제대로 똑바로 잡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HMM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뭐 HMM 말씀을 드릴 때 항상 같이 추천을 드렸던 게 KSS 해운이에요. 이것도 뭐 여러분들 박스권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HMM이 좀 빠지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결국에는 뭐 공매도 관련해서도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좀 뭐 6월 중순보다는 굉장히 좀 줄어든 부분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HMM 주가가 지금은 뭐 좀 주춤을 하고는 있지만 10배가 넘게 상승했던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해운 산업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냐? 해운 산업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용선료, 이제 선박을 빌리는 대가로 내는 요금, 뭐 일종의 뭐 임대료랑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고정비의 비중이 크고 선박을 운행을 하면 운행할수록 항만의 입출항 비용이나 뭐 유류비 같은 뭐 추가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운임비가 이런 지출을 뛰어넘어야지만 이익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해운 운임을 본다라고 하면은 예전과는 다르게 급격히 오른 모습 자체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세계 해상 운임의 기준이 되는 지수라고 할 수 있는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가 최근에 크게 상승했다라고 보면은, 지난해 상반기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900포인트에서 뭐 1000포인트 사이였는데 작년 말부터 점차 오르기 시작하더니 지난달 기준으로 하면은 3495.76이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좀 운임비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뭐 기준으로 자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은 너무나도 상승폭이 커요. 진짜로 4월달이랑 5월달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의 평균이 이제 3057.58이었기 때문에 역대 최고치를 다시 한번 좀 갱신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계적으로 해상 운임 지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당연히 HMM 실적에도 영향을 주고 자연스럽게 회사의 주가도 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뭐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분명히 있겠지만, 코로나의 영향이 가장 좀 컸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각국 정부에서 이제 물동량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선박의 운항 횟수가 줄어들고 해상 운임이 결국에는 폭등으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올해 초에 수에즈 운하에서 자초돼서 이제 한동안 글로벌 교역들 자체가 뭐 송두리째 마비시킨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브노의 사건을 해상 운임 지수를 뭐 상승시키는데도 뭐 한몫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봤을 때 컨테이너 해상 운임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밑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꾸준하게 계속해서 오래 끌고 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5만원에서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지금 빠졌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뭐 현금을 쓰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 현금을 다른 쪽으로 좀 돌려 놓으셨다가 확실하게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좀 돌아서 올라올 때 그때 현금을 쓰셔가지고 좀 수익적인 뭐 손맛을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전략을 짜서 움직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빠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계신 분들도 저는 뭐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지금 지표상 나와 있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 빠지진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뭐 기업적 뭐 보게 되면은 항상 똑같아요. 매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적자에서 흑자로 이렇게 돌아가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포인트를 놓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산업은행에 대해서 좀 전환사채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HMM에 대해서 이제 12 만기가 6월 30일이에요. 6월 30일인데, 자, 이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이제 3천억 원 CB는 주당 5천원이기 때문에 HMM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 비중은 무려 HMM 발행 총수의 이제 17%의 도달을 하기 때문에 전환을 선택을 할 경우에는 주가 희석은 뭐 당연히 불가피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좀 밑에 계신 분들은 지금 당장에 좀 보는 것보다도 올해 끝까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부터 여기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현금 쓰지 마시고 오히려 바닥 찍고 돌아왔을 때, 그때 고개를 딱 빼꼼 내밀었을 때 그때 현금을 투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어떤 종목 어떤 위치에 잡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좀 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우리는 현금이 쓸 수 있는 거는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얼마나 유용하게 빨리빨리 효율적으로 돌려놓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소수정에 이거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확실하게 돈 벌고 싶으신 분들, 지금 자산 늘리기 하시고 싶으신 분들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아니신 분들, 그냥 눈팅하고 뭐 간보고 이러신 분들은 그냥 오지 마세요. 확실하게 자산 플러스로
가면서 만드실 분만 오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항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맨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